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망설여왔던 건데 찍어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하고 스크린을 결합을 해서 나오는 보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ESP32 칩하고 스크린을 결합한 형태, 그리고 여기에 뭐 캔 통신 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SD 카드 인터페이스도 있고, 그리고 RS485 통신이 가능한 포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기본적인 화면하고 요거에 비해서 기능이 좀 굉장히 단순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요게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려고 하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스크린을 연결해야 되는데, 해당 조가 좀 작은 모델들의 경우 480에 320 정도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SPI 통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렬 통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배선수가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해상도가 이렇게 좀 늘어나면 가로 해상도 800, 세로 해상도 480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이런 스크린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SPI 통신으로 다 감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직렬 통신이 아닌 병렬 통신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RGB565라고 하는 병렬 통신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요거는 한 화면상의 한 픽셀의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RGB, 그러니까 적색, 녹색, 청색, 각각의 색깔을 5비트, 6비트, 5비트를 사용을 해서 16비트를 사용을 해서 통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800에 480이라는 총 한 화면을 그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초당 30프레임을 구현을 한다.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게 16비트, 각각 16비트에 30프레임, 30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1초당 전송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시리얼 통신은 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렬 통신을 사용하는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보려고 하면 시리얼 통신과 다르게 이렇게 연결해야 될 핀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요거를 일일이 연결해서 사용하기가 좀 힘들고요. 이렇게 보드 형태로 나온 거를 사용을 해야 배선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배선이 되어 있으니까요. 대신에 문제점은 각각의 GPIO가 어느 핀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고 그것들을 다 프로그램 세팅해서 사용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찾아서 안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픽을 구현을 하고 돌리기 위한 프로그램, 이제 그게 이제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한다고 치면 그런 라이브러리가 LVGL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요 라이브러리를 통합을 하고 서로 인터페이스하고 해서 세팅해 주는 게 만만치 않아서 이런 보드들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쉽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스퀘어라인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매칭을 해서 이런 보드들을 제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보드를 갖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해봐서 성공한다면 다른 것들은 또 뭐 비슷한 개념을 흘러갈 겁니다. 그 중에서 호환성이 가장 좋은 일렉트로 거, 그리고 호환성에서 굉장히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웨이브 쉐어. 웨이브 쉐어 거가 성공을 한다고 하면 다른 거 도전하는데 거의 두려움이 없을 정도입니다. 두 개 왜 호환성이 높고 하나는 호환성이
떨어져서 사용하기가 어려운지를 보면 이 웨이브 쉐어사의 제품 같은 경우는 이 LVGL 화면 인터페이스 플러스 캔 통신, 그리고 RS 485 통신, 그 다음에 iSquare2, iSquare-C, 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다 하나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RGB 560만을 사용을 해도 상당히 많은 GPIO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까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 GPIO가 모자라는 상황에 GPIO 익스텐더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거를 확장을 시켜놓은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팅하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더 어려운 거는 이게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또 FreeRTOS랑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나 프로그램 소스가 FreeRTOS랑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다 최대한 초보자가 시도해 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두 개를 가이드하는 데 있어서 웨이브 쉐어를 갖고 먼저 시작을 해버리면 처음부터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일렉코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고 시도를 해보고 나중에 웨이브 쉐어 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 그 자료에는 두 개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상에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일렉크로사의 제품입니다. 보면 2.4인치, 2.8인치, 3.5인치, 4.3인치, 5인치, 7인치, 그리고 3.5인치가 있는데, 대각선 길이를 말하는 거죠. 2.4인치부터 4.3인치까지 보면은 인터페이스가, 화면 해상도를 보면 320에 240, 320에 240, 480에 320, 480에 272 이런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통신 방식은 SPI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시리얼 통신을 사용을 하고요. 5인치와 7인치는 800에 480, 800에 480 화면 크기만 클 뿐 사용 인터페이스는 동등한 16비트의 RGB 569 방식을 사용합니다. 얘는 480에 320인데 얘는 RGB네요. RGB 맞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항식, 가변 저항식 그 터치 스크린을 사용을 하고 있고 얘는 정전식 터치 스크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있어서 해상도 800에 480부터는 이 SPI 방식이 아닌 16비트 RGB 565 방식을 사용을 한다. 얘들을 좀 연결하기가 쉽고 얘는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얘를 설명할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다른 회사의 이 RGB 565 방식을 사용을 하시죠. 구입을 하시더라도 기본은 알아야지 아니면 다른 보드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아셔야지 이게 자기 보드를 세팅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서 작은 스크린에 사용하는 SPI 통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SP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식들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스케라인 스튜디오라는 작화 프로그램, 화면을 그리는 프로그램, 거기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드로잉을 하고요. 작화를 하고요. 그 중간에 TFT ESPI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거 외에 로비앙 GFS라고 하는 그래픽 라이브러리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주로 이게 더 많이 쓰이고요. 이게 좀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보드 중에 요거 웨이브쉐어 거 같은 경우는 TFT ESPI를 사용을 했고요. 제가 사용한 게 아니라 제조업체에서 기본적으로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렉크로 거는 로비앙 GFS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거 이제 툴들을 사용을 해서 하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아두이노에서 짜서 만들어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 여기에서 라이브러리 주로 요거를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스퀘어라인 스튜디오에서 하는 일은 내가 이제 작화를 해서 익스포트 외부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뜨는데, 하나는 Create Template Project라는 게 뜨고요. 나머지 하나는 Export UI 파일이라는 두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두 가지가 뜨게 됩니다. 아래 거 요 메뉴는 내가 작화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각가지 보드 세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전부 다 나오게 외부로 내보내기가 되어지고요. 익스포트 UI 파일을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세팅 말고 화면 구성에 대한 것들만 출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보드를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보드를 가지고 한번 세팅을 해주게 되면 요건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만들어진 걸 가지고 내가 일일이 내 보드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SPI 방식을 사용하는 것들은 유튜브나 다른 거를 인터넷을 뒤져보면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 내용은 주로 거의 다루지 않을 거고요. 이 내용은 제조업체에서 준 거를 가지고 바탕으로 하시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RGB 방식을 사용을 할 경우. 그래서 SPI 방식을 하게 될 경우는 세팅할 게 별로 없어서 이걸 해볼 만합니다. 한데 이제 RGB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 RGB 방식을 사용할 경우는 요거를 내보내서 내가 다 내 보드에 맞춰서 세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스퀘어라인 스튜디오에서 내보내기를 익스포트를 할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요것만 사용을 할 거고, 요거는 제조업체에서 준 샘플 파일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보면 스퀘어라인 스튜디오에서 작화를 하게 될 거고요. 내보내기에서 요건 사용하지 않을 거고, 요것만 할 겁니다. 그리고 요 템플릿 만드는 거는 제조업체에서 준 거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램 짜서 그거에서 통합을 해서 컴파일하고 런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체에서 준 파일은 데모 코드를 돌릴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돌릴 수 있는 방식, 파일로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것들 설명이 될 겁니다. PI하고 SPI 통신하고 RGB 565 통신하고 왜 다른지,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은 해야 RGB 565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SPI 커뮤니케이션은 시리얼 통신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개만 생각을 해보면 클락 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인풋, 디지털 아웃풋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통신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치를 선택하기 위한 칩 셀렉트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
GPI를 사용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 통신에 사용하는 세 가지 라인은 공통으로 서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칩 셀렉트는 각각 장치마다 개별로 세팅해 줘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한 가지 장치만 연결한다고 하면 총 핀 4개만 연결해 주면 연결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팅을 해볼 만한 거고요. SPI 통신은 클락은 이렇게 통신하는 동안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딱딱 클락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신호가 나오는 거고요. 그 클락에 맞춰서 해당 이렇게 신호가 착 올라가는 타이밍을 업라이징, 떨어지는 걸 그러니까 이건 상승 엣지, 이건 하강 엣지라고 하는데, 상승 엣지일 때 시간을 체크하는 거, 하강 엣지 시간을 체크하는 거, 이런 방식을 여러 가지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클락은 공통적으로 계속 통신을 하는 동안 신호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신호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서 동기화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시는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입니다. 미소는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이고요. 그러니까 마스터가 컨트롤러고 슬레이브가 이게 이제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신호가 나오고 그다음에 스크린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라인. 그러니까 결국 화면 출력 라인이 되겠고요. 미소는 마스터 인풋,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이니까 스크린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입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 스크린의 경우는 이럴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이 라인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만 보면 되겠고요. SPI 통신에서 몇 가지 옵션이 존재하는데 요 라인을 라이징 엣지에서 받을 거냐 아니면 다운 엣지에서 받을 거냐 어느 이 신호 타이밍에 받을 거냐를 세팅하는 옵션이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있지만 아무튼 클락은 일정한 주기로 나오고 내가 만약에 요게 나온 것처럼 세팅을 했을 때 이렇게 상승 엣지에서 신호를 읽는다 하는 옵션으로 했을 때 내가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 상승 엣지가 딱 나왔을 때 5시에서 1이든 상승 엣지 1 요거 같은 상승 엣지일 때 아래에 있으니까 0, 1, 0, 0, 1, 0, 1 이런 식으로 신호를 쭉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통신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 그 전에 이 칩 셀렉트를 먼저 1에서 0으로 쫙 떨어뜨려 줘야 이제부터 통신이 시작되고 동기화시켜서 통신을 진행한다 하는 걸로 이 칩 셀렉트 신호를 주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 신호를 가지고 원래는 네 개를 써야 되는데 스크린 제어, 그러니까 화면 스크린을 쓰는 경우는 이 세 가지만 쓰면 된다는 거고요. 이 세 가지로 제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SPI 방식의 스크린을 제어하는 방식이고요. RGB 565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도입니다. LCD 스크린이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맨 뒤에 백라이트가 있어서 불을 켜줍니다. 그리고 편광판이 90도로 틀어진 편광판이 두 장이 있고요. 편광판은 각도가 안 맞으면 빛이 안 나오죠. 그래서 90도로 틀어진 두 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뒤로 불빛을 켜도 이쪽 뒤로는 불빛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간에 편광판 사이 두 장에 액정이 있습니다. 리퀴드 크리스탈이 있고요. 리퀴드 크리스탈은 액정은 전기를 가해주면 이 배열이 변해서 각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가해줬을 때와 가해주지 않았을 때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해주고 안 가해주고 따라서 빛이 이쪽으로 빠져나오느냐 안 빠져나오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빠져나온 거에 색상 필터를 입혀서 색상 필터를 거쳐서 나오면
적색, 녹색, 파란색 각각 필터를 건드려서 나오게 되면 해당되는 색상이 나오고 그 색상이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LCD 스크린의 원리입니다. 이 각각을 제어하는 데 있어 이 각각 색상 필터의 강도를 5비트, 적색을 5비트, 녹색을 6비트, 그 다음에 청색을 5비트를 사용해서 제어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녹색이 6비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사람이 녹색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비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총 16비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한 비트의 색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Vsync, Hsync, 클락,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볼치라는 용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sync, vertical sync, horizontal sync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게 horizontal sync, vertical sync, 그 다음에 요 용어는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 폴치를 조정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나 데이터가 문제가 있지 않은 한은 이걸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면 나중에 그걸 건드리게 되더라도 내가 어떤 걸 건드리고 있구나 하는 건 아실 테니까 도움은 되겠죠. LCD의 용어는 하이 버전, 그러니까 LCD의 하이 버전이라고 하면 CRT 모니터가 되겠죠. CRT 모니터와 호환을 위해서인지 CRT 모니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CRT는 화면상에 이렇게 여러 개의 이렇게 픽셀이 있을 건데,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거하고 좀 유사하고요. 전자총을 쏘죠. 이 스크린에 전자총을 쏘면 색필터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전자총을 쏘고 그거를 요 편향 코일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옮겨서 쏘는 거죠. 그러면 화면상에 이렇게 지금 요 청색 계열로 보이는 요 구간이 실제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구간이고요. 이게 액티브 영역. 그런데 실제 전자총은 이거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수직으로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작동을 하고 수평으로도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 이 구역에서는 동기화를 한다거나 다음 거를 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에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간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런 구간이 백폴치, 프론트 폴치 이렇게 부르고요. 이런 영역들을 갖고 있고 동기화를 맞춰주기 위해서 요 싱크의 길이를 S, 호리젠탈 싱크 랭스라는 이런 추가의 구간도 더 갖고 있고 버티컬 싱크 랭스라는 추가의 이런 여유 구간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신호를 내보낼 때 이 클락을 내보내서 클락과 동기화를 시켜주게 되죠. 한 화면이 있다고 하면 이 화면에서 가로로 쭉 데이터를 뿌리고 다음 줄로 바꿔라 하는 신호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신호가 호리젠탈 싱크입니다. H 싱크고요. 그래서 쭉 줄을 바꿔서 다음 화면을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첫 화면을 돌아가라, 맨 위로 돌아가라 하는 버티컬 싱크가 발생을 합니다. 버티컬 싱크가 되면 맨 위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픽셀을 쓰고 났으면 다음 픽셀당에 동기화를 시켜서 타이밍을 딱딱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픽셀 클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화면상에 표현되는 구간보다 더 넓은 영역으로 이게 작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유 공간이 있는데 시간 영역으로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게 프론트 폴치, 백 폴치, 그 다음에 싱크 랭스 이런 것들의 구간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이건 타이밍 차트인데 내가 어떤 영역에 화면의 한 영역에 데이터를 쓴다 할 때 버스 데이터가 쭉 오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다. 그러면 한 줄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쓴다 그러면 각 픽셀에서 도트의 클락이 막 발생을 할 거고, 이 데이터가 유효하다라고 이네이블 데이터라고 하는 이 구간에서부터 데이터가 이 타이밍 클락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그 위치에 딱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줄이 끝나게 되면 호리존탈 싱크가 발생해서 다음 줄로 넘기게 되는 거고요. 쭉 여러 줄을 쓰고 나서 한 화면이 끝나게 되면 수직으로 다음 화면으로 바꾸라는 버티컬 싱크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호리존탈 싱크가 여러 개 나오고 여러 개 한 화면이 끝나면 버티컬 싱크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타이밍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 LCD를 제어하기 위해서 ESP32가 속도가 제법 빠르니까 거의 이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SP32 중에서 S3가 더 빠릅니다, 속도가. 그래서 거의 800에 480 정도의 해당도가 되면 RGB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면 거의 ESP32라는 CPU를,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모델명은 W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W룸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요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PS 메모리, 그 사이즈가 다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존재하는데, 이 일렉트로와 웨이브쉐어는 메모리 사이즈가 좀 다른 걸 사용을 하더라고요. RGB 데이터가 워낙 데이터량이 많고, 화면상에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쓰다 보면, 프로그램상에서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큰 메모리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PS램 이 사용이 거의 뭐 필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PS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GPIO 35, 36, 37번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건 PS램 전용으로 딱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SD 메모리로 10번부터 13번, 그 다음에 얘는 9번하고 10번 건너뛰고 11부터 13번, 요거를 SPI 통신을 통해서 또 이거를 SD 메모리를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 보시면 RGB 컬러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일렉트로는 여기 5개를 연속으로 적색 신호를 주고받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얘는 이쪽에서 쓰고 있죠. 위치가 다르죠. GPIO 핀 배열이 다릅니다. 그리고 녹색도 얘는 여기서 쓰고 있는데 요 웨이브 제어는 이쪽으로 막 흩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청색도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이런 식으로 위치가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아이스퀘어 C를 위해서 19번, 20번을 쓰고 있고 웨이브 쉐어는 19번, 20번을 USB나 아니면 캔 통신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15번, 16번은 RS485 용도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 GPIO의 그 위치가 다 다릅니다. 이 용도를 전체를 다 찾아서 맞춰준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자, LCD 스크린 쪽에 단자 번호입니다. 웨이브 쉐어 거는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 것도 쭉 있습니다. 보면은 이 GPIO 번호가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서로. 그리고 일렉트로는 요 마지막에 터치 스크린 용도로 이걸 또 쓰고 있고, 웨이브 쉐어는 터치 스크린 용도로 이걸 쓰지 않고, 아까 아이스퀘어 G 쪽을 사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싱크, 뭐, 비슷하게 구동은 되는데, 8번 R3에 얘가 8번을 쓰고 있으면, R3에 얘는 33번이죠. 서로 핀별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특이한 거, 얘네들은 RGB 컬러에 배정된 핀, 그러니까 8비트 각각 색상별로 8비트를 배열을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트들은 이렇게 다 그라운드로 처리를 해놨다는 거. 그라운드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반면에 웨이브 쉐어의 4.3인치와 7인치는 상황이 다른데 4.3인치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요거
이것들을 그냥 플로팅된 상태로 이렇게 처리를 안 하고 놔뒀습니다. 제가 4.3인치를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나중에 화면 깜빡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7인치는 제가 테스트 해보진 않았는데 7인치는 이걸 또 다 그라운드로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자, 그리고 웨이브 쉐어 거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연결이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근데 기능이 이게 더 많다 그랬죠. 캔 통신도 있고, 이 칩이 I/O 확장을 해주는 칩인데, 이 칩에서 이런 포트들을 활성화를 시켜주면, 예를 들어서 이 익스텐션 포트, I/O 포트 4번을 하이로 해주면 SDCS를 활성화시켜서 얘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1번, 12번, 13번 포트를 이 SD 카드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포트하고 겹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캔 통신을 하는 포트가 19번, 20번인데 이 I/O 익스텐션 포트의 5번을 하이로 세팅을 해주면 캔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로우로 세팅을 해주면 그냥 USB 단자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UART용으로 그냥 사용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I/O 익스텐션 포트를 저는 갖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어렵습니다.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세팅을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일렉크로우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일렉크로우는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러비앙 GFX 이거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세팅한 파일 gfx.configuration.header 파일 이게 필요합니다. 이 파일은 내가 짠 프로그램 폴더에 같이 집어넣어줘야 되고요. 러비앙 GFX는 라이브러리 폴더,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폴더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웨이브 쉐어,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웨이브 쉐어는 이 해당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설치하지 마시고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가지고 풀면은 이런 파일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아두이노가 설치된 라이브러리 폴더, 그 폴더에다 그냥 붙여넣기를 해야 됩니다. 붙여넣기를 하면 이런 파일들이 이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사용하는 게 ESP32 디스플레이 패널, 그다음에 ESP32 I/O 익스텐더, 웨이브 쉐어가 I/O 익스텐더 쓴다 그랬죠. 요거 그 다음에 LVGL은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요거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LVGL은 나중에 스퀘어라인 스튜디오와 호환을 맞추기 위해서 8.3.8짜리를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더 높은 버전 설치했다가 호환이 안 돼가지고 애먹지 마시고, 또 웃기는 게 이 LVGL이 상위 버전과 하위 버전이, 보통 상위 버전이 하위 버전 호환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버전이 다르면 뭐 명령어가 다르다든지 함수 이름이 다르다든지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웨이브 쉐어는 TFT ESPI라는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쓰니까 요거, 그 다음에 세팅된 파일, 요 웨이브 쉐어에 맞춰서 세팅된 파일이 요거거든요. 이것들을 꼭 요 해당 폴더 안에 요 위치에다 딱 넣어주셔야, 그리고 버전도 딱 맞춰야 됩니다. 맞춰서 들어가야 동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제 아두이노의 환경이고요. 제가 이제 보드는 꽂아놓지 않았으니까 현재 안 뜨고 있고요. 라이브러리를 보여드릴 건데 ESP32를 쓰기 위해서는 10이라고 치면 저는 지금 이게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에스프레시포 시스템에 있는 요거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드가 나옵니다. 근데 요게 그냥은 안 나오고요. 기본 설정에서 추가 보드 관리자 URL 여기에서 요거를 집어넣으셔야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요 라이브러리가 보일 겁니다. 만약에 아두이노 최신 버전을 설치했다 그러면 이게 뭐 자동으로 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추가 보드 관리자에다가 이거 넣으셔야 뜬다는 거. 이거 설치하시면 해당되는 보드를 찾을 수가 있고요.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얘기했죠. ESP32 디스플레이 패널 요거는 웨이브 쉐어 거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IO 익스펜더 이것도 웨이브 쉐어 거를 사용하기 위한 거. 이 버전이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비앙 GFX 이거는 일렉크로의 그래픽 드라이버. 일렉크로도 터치 GFX를 요거에 TFT SPI인데 보통은 요거를 씁니다. 네, 요거는 요쪽 거 웨이브 쉐어 쪽에서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거고요. 요거는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LVGL. LVGL은 이제 실제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인데 이건 그냥 설치하시면 되는데 8.3.11이나 8.3.8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꼭 이 라이브러리는 꼭 필요한 거니까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캔 통신을 설치하시려면 캔 통신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더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비앙 GFX에 사용하는 컨피그레이션 헤더 파일입니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 보면 스크린 폭, 스크린 사이즈, 그 다음에 GPIO 핀 넘버 쭉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를 맞추기 위한 폴치 값, 그 다음에 싱크 값에 해당되는 값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에 대한 값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쭉 되어 있고요. 실제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 파일을 보면 로비앙 GFX 컨피그레이션 파일 실제 여러분 파일이고요. 쭉 되어 있고 내가 실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7.0을 내가 지금 여기에서 디파인을 5.0으로 해놨죠. 그러니까 7.0은 무시가 됩니다. 또 약간 희미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디파인을 만약에 얘를 풀어주게 되면 색깔이 바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줬다 그러면 바뀌죠.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는 보드에 따라서 이 디파인 변수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5.0을 사용하니까 해주면 7.0 건 무시가 되고 5.0도 인식을 해요. 해서 하게 되면 이 5.0이 활성이 돼야 되고 이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되고 얘가 활성화가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내 거 GPU에 맞춰서 세팅을 해준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웨이브 쉐어는 TFT ESPI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세팅을 하고요. 그 안에 내용도 비슷한 개념인데 이 안에 보면
그 안에 파일을 뒤져보면 이렇게 GPIO에 해당되는 기능들을 다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찾아서 세팅을 하면 되고요. 이 TFT-ESPI라는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많은 보드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 거 보드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그 주석만 풀어주면 자동으로 다 세팅이 되게 돼 있거든요. SPI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RGB 565 같은 경우는 되어 있지 않아서 다 커스텀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거,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커스텀 세팅하는데 무리가 있겠죠. 실제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파일은 여기 esp-panel.config 헤더 파일에 그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드별로 쭈르륵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해당되는 보드 중에 하나를 쓴다 그럼 이 주석만 풀어주면 자동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RGB565는 기본적으로 이 세팅이 안 돼 있어서 다 이런 세팅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다 세팅해서 준 파일을 반드시 같은 위치에다 넣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웨이브 쉐어 거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 있고요. 보드 LCD 대행은 SD7261로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세팅이 쭉 있고, 자, 버스 타입은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버스 타입이 0번은 I2C, 그 다음에 1번이 SPI. SPI가 제일 적은 해상도에서 이걸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3번이 RGB. 3번이 우리가 RGB이기 때문에 이 3번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GPIO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어들은 보시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실 거예요. 뭐 호리젠탈 백포치, 호리젠탈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뭐 세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다 세팅이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터치스크린, I2C 세팅, 뭐 그런 것들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 세팅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세팅으로 스케일라인 스튜디오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 사용자한테는 무료니까 개인 사용자용으로 해서 아이디 하나 만드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즈를 사용해서 윈도우즈를 무료해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뭐 설치 자체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제 해서 열어보면 시작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실행할 때 아두이노를 선택을 하셔야 엠베디드 프로그램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른 것을 쓴다면 그걸 해당되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으로 DFT-ESPI 그래픽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요거는 그렇구나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로비앙 JS를 TFT-ESPI 대신에 사용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은 요거로 뜨고 로비앙 JS라고 안 뜨니까 아두이노에서 로비앙 JS를 깔아 넣었으면 요거는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로젝트 네임 같은 거 설정하고 뭐 해당 위치 지정하고 해상도 지정하고 그다음에 LCD의 회전 각도 뭐 이런 것들 쭉 세팅하면 되고 16비트로 세팅을 하고 LVGL 버전을 맞춰서 해주고 뭐 테마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세팅할 때 아두이노를 누르고 나오면 다음 나오는 화면이 이거고요. 가로 해상도, 세로 해상도, 그 다음에 색상, 16비트 색상, RGB 565가 16비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LCD를 가로로, 세로로 뭐 이거 각도 0도냐, 90도냐 뭐 이런 것들 정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로 해야 되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걸로 잡히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내보낼 위치, 뭐 내가 만들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lvgl.h라고 요거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이 UI 파일을 내보낼 때 한 개 폴더에 전체를 모아서 한꺼번에 내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선택하시지 않으면 UI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이 폴더 형태로 만들어서 들어가서 나중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찾아서 볼 때 좀 여기저기 뒤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눌러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 UI 파일은 이 폴더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은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는데 이 버튼이 시뮬레이션 버튼입니다. 이걸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도 되고요. 이 스퀘어라인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 별도의 동영상 같은 걸 찾아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퀘어라인 스튜디오의 세팅 값은 lvgl.header 파일에 이 파일을 꼭 같이 액티베이트를 해주셔야 되고 이 구성은 lvconfig.header 파일에 들어가니까 그거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익스포트를 할 때 SPI 같으면 이거를 해서 내 보드에 맞춰서 세팅하는 파일 처음에 이걸로 만들어 놓는다겠죠. 이건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RGB는 이걸로 해서 다 내 값으로 맞춰서 세팅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사용하지 않고 제조 앱지에서 제공하는 파일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UI 파일스, 익스포트 UI 파일스라고 되어 있는 이것만 눌러서 내가 만든 이 화면 구성 이것들을 다 출력해서 그 파일과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제 파일을 익스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이 UI 폴더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거 돼 있고 플래시로 해서 들어가게 해서 온라인 해서 해보면 석시드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스퀘어라인 스튜디오에서 익스포트 된 내용은 이 UI라는 폴더로 지금 다 들어와 있고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C 파일, 그 다음에 헤더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쭉 LVGL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쭉 지가 다 코드를 생성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뭐 이벤트니 뭐 이런 것들 제가 다 만들어 놓고요. 이 중에서 이벤트에 관련된 건 UI,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추가 부수적인 이벤트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내 코드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크린을 만들어 놓은 파일이고요. 쭉 이런 식으로. 스크린은 제가 3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스크린 1, 스크린 2, 스크린 3 이런 식으로 쭉 3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코드를 스퀘어라인 스튜디오에서 쭉 만들어 줍니다. 그럼 요것과 요거를 그냥 잘라내게 하셔서 내가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폴더 안에 아두이노 코드와 그 다음에 요거 그래픽 라이브러리 이게 지금 로비앙 GFX의 라이브러리입니다.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하드웨어 세팅해 놓은 파일 요거랑 다 섞어서 아두이노에서 열어보면 이렇게 전체 파일들이 싹 불러집니다. 필요한 파일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코드하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데 저는 그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이벤트, 서브 함수들을 이쪽 메인 함수에다가, 메인 파일에다가 다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이 파일에서 이 내용들을 저는 다 지워줍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다 다 넣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해서 업로드 시켜주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일렉트로와 웨이브 쉐이커에서 칩이 약간 다르다고 했죠. 기본적인 칩은 뭐 USB 32, S3, W룸 같은 램이고요. 뒤에 메모리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일렉트로는 여기 N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플래시 메모리가 4MB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옥탈 SPI 이게 이제 PSRAM인데 PSRAM이 8MB입니다. 그래서 요 플래시 메모리는 속도가 80MHz고 그다음에 PSRAM은 200MHz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빠르니까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해야 프로그램이 더 잘 들어가고겠죠. 그럼 용량도 이게 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웨이브 쉐어 거는 8에 8입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도 8메가, 그 다음에 PSRAM도 8메가인데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모두랑 다 세팅하고 나서 플래시 메모리를 뭘로 잡을 건지 사이즈는 뭘로 가는 건지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80메가짜리로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플래시 사이즈를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아두이노를 실행을 시켜서 지금 제가 이제 보드를 연결했는데 14 컴포트 14번에 S3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일렉트로께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드 14번에 컴포트 14번에 들어가 있고요. 플래시 메모리 80MHz짜리 그 다음에 플래시 사이즈 4MB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파티션 스킴을 휴지로 하면 됩니다. 이걸로 해서 기본 디폴트로 잡게 되면 프로그램 들어가는 메모리가 M용으로 들어가는 게 1.2메가로 잡히는데 만약에 GUI를 사용하게 되면 이 메모리를 오버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럼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로 잡아줘야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3MB까지 확보가 됩니다. 이건 OTA 기능이 안 되고 3MB대로 확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웨이브 쉐어 걸 잡았다. 그러면 이게 메모리가 8메가짜리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스킴도 더 뭐 큰 걸로 잡아주시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S램을 이 OPI PS램을 이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는 4MB, 그다음에 웨이브 쉐어는 8MB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티션 스킴은 기본으로 요거로 잡히는데 요 휴지 앱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더 큰 용량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32메가짜리 갖고 있다 그러면 32메가짜리 이런 거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PS램은 다 이거 옥탈 이거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렉트로 거 보드 구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고 RS-P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GPIO로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하나가 더 와 있거든요. 이게 GPIO 38번에 할당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ART로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겁니다. 단지 단자의 형태만 다르고요. RS-PC에도 여기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ESP32 보드에다 달려있는 포트 스위치, 리셋 스위치, 그 다음에 이는 이제 USB 케이블 사용해서 연결할 수 있는 UART 단자, USB-C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 LED, 배터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배터리 단자, 그 다음에 SD 카드 연결하는 단자, 그 다음에 스피커 잭 연결하는 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할 때는 만약 캔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ESP32 안에 캔 컨트롤러는 내장되어 있고 GPIO 포트 어딘가를 활용을 해서 요 캔 트랜시버 외부에 꼭 이게 아니어도 되니까 캔 트랜시버를 구입을 하셔서 연결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화면에 요쪽 파일이 일렉트로에서 제공하는 데모 파일이고요. 요거 이제 제가 작성하고 있는 파일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LVGL 들어있고 요거 데모에 관련된 내용은 요거 주석 처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기본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저처럼 그 파일을 이용해서 계속 내 프로그램을 짜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파일, 스큐라인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준 이 파일을 헤더 파일을 추가로 붙여 넣어 주셔야 되고요. 캔 통신 쓸 거면 이거 붙여 넣으셔야 되고, Y, 아니면 뭐 다른 캔 통신 파일, 라이브를 쓰실 거면 다른 거,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제 거 보시면 여기 그냥 기본 환경 변수 그대로 다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똑같이 됐고 터치패드 세팅 똑같이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기본 셋업에서 IO 쓰지 않는 것들은 다 날려버리시면 되고 셋업 파일에서 뭐 IO 포트 쓰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날려버리시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프로그램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TFT 세팅하고 여기 기본으로 잡혀 있거든요. LV 데모 위젯. 요거는 지워버리시고 여기에 스퀘어라인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준 요 파일. 여기 C에 보면 좀 내려보시면 요 파일이 있습니다. 요 함수가 있습니다.
y 누가 init 요걸 돌아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요게 돌아가게 만들어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LVGL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모 파일을 이제 이 파일을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그래픽 라이브러리하고 원하는 위치에다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케일라인 스튜디오에서 익스포트한 파일, 그 파일들 같은 폴더에다 다 몰아 넣어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모에 관련된 건 주석 처리해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모 위젯이라고 되어 있는 그 위치 이거 주석 처리해버리고 데모 안 들어가게 해놓고 그 다음에 UI init라는 함수 이 함수를 그 위치에다 대신 넣어주시면 되겠고 UI.header라는 파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라인 스튜디오에서 폰트를 사이즈를 여러 개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폰트를 여러 가지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LVGL에서 내가 바꾼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lvconfig.header 파일이란 거 이거 이 파일을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있다 그랬죠. 거기에 들어오셔서 쭉 내려보시면 폰트 사용하는 폰트에 대해서 세팅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용한 폰트에 대해서 1번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귀찮아서 8번부터 폰트 크기 8번부터 30번까지를 다 그냥 1로 세팅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사용하지 않는 폰트들도 잡히는데 이게 메모리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폰트들만 1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0번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돌리셔야 에러가 안 납니다. 이거는 웨이브쉐어에 사용하는 파일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웨이브쉐어 쪽에서 제공하는 샘플 파일이고요. LVGL14이라는 데모로 제공되고 있는 거. 저는 이걸 이용해서 사용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환경 변수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FreeRTOS하고 같이 다 통합이 되어 있어서 그게 또 프로그램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FreeRTOS까지 쓰기 어렵고 저도 FreeRTOS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할 줄은 모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FreeRTOS에 관련된 내용을 다 지워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좀 다 지웠습니다. 이 부분 다 지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마포 이것도 FreeRTOS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웠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혹시 데모로 걸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만들어 쓰기 때문에 제가 지웠다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